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았죠.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실시했던 부동산 대책이 실시되었는데 강도가 많이 강해졌죠.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대부분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됐죠. 그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이 잘못됨으로써 그래요. 국민들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노무현을 심판했죠. 노무현 정부를.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을 아주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약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이 나왔던 것이지요. 그렇게 된 거예요. 대책에 보면 어떤 생각을 읽을 수 있나요?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을 보면 사유재산을 아주 제한하죠. 심하게 제한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거주유전도 힘들어지고 자유를 굉장히 침해하고 있는 거죠. 자유로운 경제활동. 또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자기 사고 팔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기본적인 거지. 또 개발하고 싶으면 개발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재건축 재개발 막으려 하고 그런 게 보이죠. 또 어떤 게 보이나요? 부동산을 부동산에 대한 미신을 가지고 있죠. 신앙심을 가지고 있죠.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아파트나 뭐 아파트 건물은 간에 그냥 물체일 뿐인데 대출 끼고 뭐 사는 걸 또 뭐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이상한 하여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간 미신적이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니까 뭐 잘 안 되겠죠. 시장 진단도 잘 못했고 미분양이 뭐 급감하고 그래요. 그런 상황을 보면 이제 상승기에 접어들었구나. 빨리 눈치를 채야 됐는데 미분양이 사라진 건 2015년 되면 거의 다 사라졌죠. 그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또 봐야 되겠죠.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문재인의 부동산 대책은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었다. 군사정부의 대책과 완전히 달랐다 했죠.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군사정부 어떻겠나요? 어떻게든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했죠. 그래요. 그 결과 어땠나요? 군사정부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그런 일에 힘쓰지 않았으면 그때 이미 서울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군사정부는 항상 우선 초점을 아파트 공급에 초점을 맞추었죠. 또 특히 아파트는 단독주택보다 다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 결과 주택이라는 건 원래 고가죠. 고가인데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살면 누구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정 지역 몇 군데 빼고는. 그게 정상적인 부동산 대책이죠. 근데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동산 대책을 뒤집어 엎어버린 게 노무현이죠. 그때부터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개발을 막으려 하고 규제하려 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 전까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나 서울 아파트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면.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였죠. 노무현 때도 그 이상한 짓 안 하고 물론 좀 올랐죠. 그때 예전에 봤죠. 그 25평 강남 아파트가 한 6억 한 4, 5천 했잖아요. 지금 한 20억이 넘어갔지만 24, 5억 하지만 아니 그때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공급했으면 또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좀 강남이 6, 7억이지 뭐 강북은 더 쌌죠. 한 3, 4억밖에 안 했죠. 그 열심히 계속 공급했으면 또 누구나 그냥 서울 아파트 역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부동산 대책이 노무현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서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노무현 죄가 큰 거죠.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을 이제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가 되돌려 놨어야 되는데 되돌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간 거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계속 비난했던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핑계로 규제를 통해 개발을 막고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 규제 대책을 보라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뭐 세금 부과하고 뭐 규제하면서 개발 못하게 하고 그냥 벽화 그리기는 하고 낭비만 한 거, 세금 낭비만 한 거죠. 몇십 조를. 어차피 개발 다 해야 되는 건데. 그 돈을 개발하는 데 썼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훨씬 나았죠. 그때 그래요. 문명의 발전과 재산을 제약시하는 개똥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었었다릅니다. 그 재산을 제약시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시하고 어떻게든 옛 동네를 유지하려고 하고 좀 과거지향적이고 좀 문명의 발전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죠. 그거 다 살펴봤잖아요. 예전에. 좀 그런 사람들이다. 농업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아시아에서 공산화된 국가들이 좀 보면 농업공산주의를 지향하죠. 과거에. 지금은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세 상승기에 공급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지 않으니 아파트 가격은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그 대세 상승기라고 얘기해줬잖아요. 근데 공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상한 짓만 하고 있더라. 각종 규제를 만들고 도시 재생 사업 한다면서 벽 하나 그리고 있더라. 그 아파트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죠. 그때 노무현이 떠올랐다. 잘못하면 노무현 꼴 나겠다. 그리 생각한 문재인은 집권 하반기에 가서야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2021년 가서야 대책을 내놓죠. 2017년에 됐으니 2011년에 대통령 됐으니까 2017년에 한 4년 만에 내놓은 거죠. 4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공급 대책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제법 많이 올라 민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며 쉽게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었다. 또 많이 올랐죠. 그 이익을 보장하고 빨리빨리 개발해라.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줄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민간인들도 공급에 힘쓰겠죠. 또 이익도 생기고 이러니까. 하지만 부동산으로 이익을 거두는 일을 용납할 수 없는 문재인은 2021년 2월 이사 대책을 통해 소위 공공주도 3080 플러스라는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인의 이익을 보장하고 하는 공급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철저히 탄압해온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LH나 SH와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땅을 수용하여 집을 짓겠다는 발상이었다. 민간한테 어떻게 이익을 보장해? 시장을 무시하는 거죠. 그냥 정부가 알아서 공급할게. 이런 식으로 나섰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이익을 내서는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보이는 거죠. 주민들이 재산권을 공공의 명분 아래 강제로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식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폭거에 가까웠다. 그래요.
더욱 기막힌 사실은 이러한 공공주도 공급 정책을 발표한 직후 정책의 집행기관인 LH 직원들이 상기 신도시 예정시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사건이 터졌다는 점이다. 또 별의별 일이 다 터지죠. 국민들에게는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훈계하며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훈계하며 리브 이 집 바이가 아니다라고 훈계하며 온갖 규제로 손발을 묶어놓고 정작 자신들이 수하들은 신성할 땅을 이용해 뒷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던 셈이다. 네, 그랬던 거죠. 이는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과 돌연변이 세력이 외치는 공공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했죠. 뭐 이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1가구 2주택, 다주택을 제약시하면서 보니까 또 강남에 집가진 일을 제약시하면서도 자기들은 다주택에다가 뭐 그런 일이 많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부터 실천을 해야죠. 자기가 하기 싫은 걸 남한테 시키면 안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공급대책은 한마디로 하면 깡통 공급대책이었다. 이 공급대책이 발표했는데 깡통이더라. 83만 6천 원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24년까지 단 한 채도 공급되지 않았다. 사기극을 또 벌렸더라. 사기극이 아닌 게 없죠 뭐. 다 사기극이지 뭐. 그래요. 못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공급될 것처럼 했지만 다 사기극이었다. 3기 신도시, 뭐 남양주, 뭐 왕수, 하남 교산 뭐 이런 데가 있죠. 약 30만 원 공급하겠다 그때 발표했다는 거예요. 지연 중 안 되고 있다. 토지 보상 갈등으로 안 되고 있다. 현재 인천 계양동 일부만 착공이 이제 간신히 시작했다. 이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 서울 및 수도권 노후 주거지, 서울 13.6만 호를 제공하겠다. 실적이 전무하다. 주민들이 반발했죠. 우리 그냥 그런 거 안 한다. 민간 재개발하면 했지. 깡통이 돼버렸죠. 태릉 CC 및 과천 정부청사 부지 약 1만 4천 호, 철회 및 축소,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로 과천청사 부지 등 핵심 입지 공급 계획이 취소되거나 대폭 변경인데 전국적으로 83만 원, 약 83만 원을 공급하겠다 했는데 현재까지 한 채도 공급되지 않았다. 왜 이 모양이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의 공급대책이 실패한 원인은 간단하다. 공급해야 할 지역 주민들이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 과천면 정부청사에서도 보니까 안 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래버리죠. 상기 신도시도 잘 안 되고 그래요. 서울 및 수도권 노후 주거지도 주민들이 우리가 공공주택 안 할 거야, LH랑 안 할 거야 하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민간 재개발 할 거야. 그러잖아요. 하나도 안 되잖아요. 문재인의 공급대책이 실패한 원인은 간단하다. 공급해야 할 지역 주민들이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이 왜 저항을 했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 공공성을 내세워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 건설이나 기부 체납으로 가져가려 했다. 공급이 급하면 그 주민들이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하니 빨리 공급하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주민들이 재산을 약탈할 생각만 하니 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아니 네가 급하지 내가 급하냐. 주민들은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개발을 할 거다. 왜 우리가 네 말 따라야 되냐.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웃기는 사람이군 이래 생각하겠죠. 또한 LH가 짓는 LH 아파트는 품질이 떨어지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얼마나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LH 아파트에 사나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 별로 인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레미안이나 자이 힐스테이트와 같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는 품질도 좋고 고급 아파트라는 평판이 있었다. 기왕 개발할 거면 공급자의 주민들은 민간 건설사와 계약하여 개발하고 싶어. 당연히 좋은 집에 살고 싶죠. 기왕 개발할 거면 전 재산을 걸고 하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주택이 거의 전 재산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최대한 좋게 짓고 싶어 하지. LH는 별로 그 신뢰가 없는데 그 지어라 하니까 그거 싫다 이라지 뭐. 우리 민간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개발할 거다 이럴 거 아니에요.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죠. 접근 자체가 잘못되니까 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주민들이 이걸 무시하고 주민들의 재산을 약탈할 생각만 하니 주민들이 합의를 얻어 공급하는 일은 진행되기 어려웠다. 주민들이 왜 해요? 말했잖아요. 네가 급하지 내가 급하냐라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이러지. 부동산 규제나 부동산 공급 대책 모두에서 시장, 사유재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시하는 형태가 보이는데 문재인과 더불어 이와 같은 반시장적 부동산 규제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장하고 실행한 인사와 단체는 다음과 같다. 서울 아파트 폭등을 야기한 대표 인사들이라는 거예요. 이전 방식대로 군사정부 하던 방식대로 했으면 여전히 서울 아파트는 누구나 살 수 있는 아파트였다는 거예요. 근데 공급을 못하게 막잖아요. 자기들이 공급하겠다 해놓고 성과 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정책 설계자 김수현, 노무현 문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브레인, 규제 중심의 틀을 설계했다. 그냥 규제 일반도로 그냥 밀어붙였다 이거죠. 이종우,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 경북대 명예교수로 알려져 있죠. 공유해야 된다 무조건. 불로소득 같은 거 환수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무슨 이익을 주냐? 다 환수해야 돼. 그러니까 민간인을 지원해서 빨리빨리 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익을 챙길지도 몰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참여연대 임대차 3법 입법이 강력한 추진. 그러니까 반시장적법인 거죠. 세입자 보호와 다주택자 처벌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예전에 봤잖아요.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또 이런 사람들은 좀 부동산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 다 이제 서울 아파트 폭등의 주범들인 거죠. 경실련, 분양가 상한제 실시 마찬가지죠. 참여연대나 이론적 토대를 제시했다. 불로소득은 안 된다. 민간인을 이용해서 공급할 생각하지 마라. 각종 규제를 통해서 규제를 해라. 이런 거죠. 뭐 김현미 당시 이제 집행자죠. 집은 사는 곳이다.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자기는 뭐 직접 집 짓고 사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위선적인 태도인 거죠. 그래요. 고대의 관습적 생각이나 공산주의에 사로잡히면 정부는 선하고 민간은 악하며 정부는 우월하고 민간은 열등하고 정부는 유능하고 민간은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선하고 우월하고 유능한 집단 같은 것은 없으며 각자의 역할이 있을 따릅니다. 그래요. 한국인들은 좀 관종민비가 있어서 정부는 선하고 유능하고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국가에서나 그걸 알아야 돼요.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유럽이 잘 나가게 됐다. 그건 아주 부분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간 통제를 했더니만 정부들이 전 세계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산업이 발전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생산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 주택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데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을 하니까 눈부시게 발전하더라. 기업이 대기업이 되고 어, 거대한 산업 시설을 필요로 하게 되고 발전을 하다 보니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든지 필요해야지 뭐 개발을 하고 도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에서부터 이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시작한 거죠. 신분제도를 이제 서서히 해가면서 산업이 발전하고 공급이 제대로 되는 거죠. 팍팍 되는 거죠. 공산주의와 고도의 간섭적 생각이 굉장히 같죠. 정부가 유능하다 생각하는 거죠. 사유재산을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한국도 잘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조선 때 함부로 재산 침해하고 관리들이 불러서 재산 빼앗고 그랬잖아요. 밀란도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상공업을 통제하려 하고 시장을 불신하고 고도의 간섭적 생각에 젖어 있으면 공산주의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현 시대는 신분제도를 금지하죠. 시장을 중시하죠. 사유재산을 중시하죠. 과거에 있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정부가 공급을 하려고 했잖아요. 공급이 되냐는 거예요. 83만 원 공급하겠다 했지만 빵이라는 거예요. 실적이 현재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려니까 수천 년간 증명된 사실인데 북한을 보라는 거예요. 북한의 주거 환경이 좋은가요? 한국의 주거 환경이 좋은가요? 안 되는 건 빨리 적어라. 100년, 1000년, 100번, 1000번 해봤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다. 최근 사례도 봐라. 그래요. 확인이 되잖아요. 생산을 가급적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기 어려운 건 꼭 필요하지만 뭐 그것도 이제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뭐 그런 거나 좀 하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냐 모르냐가 큰 거예요. 군사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때 민간에 맡기잖아요. 가급적. 정부가 좀 키웠다 하더라도 다 민간에 넘기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발전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알기 때문에 그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적임 기업을 선택해서 지원하고 성장시키고 다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죠. 꼭 공산주의 되냐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에 산업시설이 많이 건설되어 있었죠. 북한 쪽에. 그거 다 쇠퇴해버리잖아요. 민간에 맡겼더니만 한국은 눈부시게 발전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증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검토하지 않아도 늘 그래왔다는 거예요. 이는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한다. 수천 년간 정부는 생산을 통제했지만 산업 발전은 매우 더뎠다. 하지만 민간에게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했더니 산업 발전은 눈부셨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 사유재산, 시장,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등을 철저히 보장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산을 통제하려 하지 마라. 민간에 맡겨라. 서로 역할이 있으니까 니는 네 역할이나 해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엉망진창된다는 거예요. 빨리 보라는 거예요. 83만 원 공급하겠다 했지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또 집값 폭등하고 있다잖아요. 강남 집값 6, 7억에 다 보급할 수 있었는데 강북은 더 싸게 보급할 수 있었죠. 지금 몇 년째 지연되고 있냐는 거예요. 계속 못 짓게 하고 제대로 안 하고 빨리빨리 해야 될 일을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폭동의 주범들이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